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김다은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부탁받았던 주제는 20대 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를 좀 설명해 달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20대 여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기는 한데, 20대 여성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20대 여자라고 해서 이제 서점에서 책을 한번 찾아보면요. 제가 책 제목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0대 여자들의 직장 상사 조정법이랄지, 20대 여자의 연애는 스킨십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20대 여성들에 대한, 이렇게 젊고 어린 여성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되게 프레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에서만 좀 우리가 멈춰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20대 여성들, 그러니까 그 웹조사를 통해서 본 20대 여성들의 특징들 몇 가지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20대 여자, 약자는 아니지만 혐오를 당하고 있다라고 정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책에서 저희가 기사로 처음에 8월에 쓸 때만 해도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인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대 여성들이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대남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5월 달에 GS25 포스터 논란 같은 것들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대남들이 굉장히 효능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죠. 그 이후에 6월 달에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는 혐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상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20, 30대 여성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결집력을 이번에 역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20대 여성들이 느낀 감정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약자는 아니지만 이 사회 안에서 혐오당하고 있다. 더 이상 이 혐오를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목소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대 여자는 그러면 페미니스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당시에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뺏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시기였어요. 당시에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 10명 중에 4명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10명 중에 6명은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 라는 또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런 북토크를 하거나 할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4물결, 페미니즘 제4물결 이렇게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전히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페미니스트인가?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는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를 부여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대답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간 사전적 정의에 가까운 것 같고요. 하단에 보면은 페미니즘과 관련해 소수의 극단적인 주장이 과대대표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평균보다 높게 20대 여성들이 대답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속칭 터프라고 해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페미니즘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마치 신생 단어처럼 이게 새롭게 부상되면서 이게 무엇인가를 좀 헤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당시에 안산 선수 논란이 있었던 당시 이야기를 잠깐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제 떠돌았던 재미있는 이제 대화 캡처가 있는데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둘이 같이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안산 선수가 웅행웅이라고 한 건 페미들이 하는 거고 그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여자친구가 그런 게 페미야? 그러면 나는 페미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스로를 내가 페미니스트하고 정체화시키고 있는 20대 여성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이들에게 보여지는 되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페미니즘적 실천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대항 표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누군가 혐오 표현을 했을 때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 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 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 혐오의 시대에 어떤 하나의 대항의 표현으로서 어떤 또 다른 무기로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 20대 여성들이 나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진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항의 표현으로서 페미니즘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인 사람들은
진보적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후에 어떤 정책들을 펼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에서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사실 20대 여성들도 뭐 비싼 옷을 사거나 뭐 비싼 호텔에서 묵거나 혹은 뭐 주식을 한다거나 하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나 뭐 보수 이런 틀 외의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뭐 하나의 얼굴로 20대 여성들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진보적인 것이 20대 여성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수정되어야 하는 정의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연대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지표들을 살필 때 흑인들이 왜 되게 공통적으로 통일된 투표 행위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이제 소수자에 대한 연대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흑인이 겪고 있는 차별이 곧 내가 겪는 차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는 연결된 운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역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일을 내 일처럼 느낀다라고 하는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무임승차에 민감할수록 페미니즘에 더 비판적이다. 이 부분은 무임승차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보다 더 페미니즘 지수가 높은 혹은 20대, 30대 여성들은 조금 더 관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컨대 내가 낸 세금을 저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데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감각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근래에 있었던 장애인 투쟁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투쟁이 있었을 때 내가 낸 세금을 장애인들이 공짜로 다 얻고 있으면서 왜 저런 권리를 요구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여성들은 굉장히 관용적인 어떤 태도가 있었고 그거보다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에 맞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복잡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하나의 얼굴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감정 온도 얘기를 조금 다시 해보면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감정 온도가 20대 여성들이 평균보다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선족이나 난민 그리고 장애인, 비정규직 이런 분들에 대한 감정 온도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다시 여러 집단들에 대한 감정 온도를 조사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뭐 노조에 대한 감정 온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올라가 있던 부분들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하나의 과거의 진보 보수라고 하는 정의를 넘어서서 좀 새로운 진보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 20대 여성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진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투표를 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이슈에 나의 생활과 나의 생존과 나의 관심에 민감하게 밀접되어 있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굉장히 혼종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20대 여성들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는가라고 할 때 저는 저희 표를 통해서도 조사를 통해서도 느낀 것은 특히 안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게 남성들에게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컨대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통한 나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20대 여성들에게는 20, 30대 여성들에게는 그 안전에 대한 감각이 다른 차원의 감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제적인 생존에 대한 위협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되는 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든지 여성 혐오가 계속 이어졌을 때 강력하게 대항하는 투표를 했던 이유도 저는 이 안전에 대한 감각과 매우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저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내가 혹은 내 친구들이 내 여성 동료들이 더 많은 죽음에 노출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저는 그런 것과 매우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페미니즘에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저는 뭐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해화역 시위 같은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엠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내 페미니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다음이 미투 운동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던 혐오 표현 인식 조사를 보면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인식 혹은 혐오 표현, 혐오 공격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최신의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계속 더 부연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20대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또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당시에 이제 무고죄 폐지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꺼내온 이유가 저는 20대 남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잘 알고 포착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20대 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도 아는 사람에 의해서도 온라인에서도 내가 성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이 불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남성들은 대부분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다가 유일하게 남성들보다 나는 이게 더 두려워라고 말하는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무고죄입니다. 내가 무고죄에 의해서 어떤 여성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감각,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튀어나왔고요. 저는 이게 되게 놀랍도록 참 이 지점을 잘 포착해서 정책을 냈었던 거였구나, 공약을 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하단의 내용은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사실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표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한국 여성들은 성범죄 당할 위험을 실제보다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보시면 20대 남성 10명 중에 6명이 여성들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대답해요. 과장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해서.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데 굉장히 과장해서 엄살을 부리고 있다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20대 여성은 10명 중에 단 1명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감각과 감수성의 차이,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여기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상징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명분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여성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응원했을 때 박지원님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감수하고 정치라는 무대에 섰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진보적이되 좀 새로운 결의 진보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 생존과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